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벤치에 앉은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태연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할아버지는 남들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3년 매일 집에서 뉴스만 보며 우울해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 할아버지를 바꾼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놀기로 결심한 것.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은퇴하면 누구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뭐 하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잘한 건 그냥 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재취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도 조사에서는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놀면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영상이 주변의 은퇴를 앞둔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누구나 겪게 될 은퇴, 그 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는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의 압박, 뭐라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할까요? 평생 일한 사람이 정작 쉴 때가 되면 불안해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똑같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인데도 누군가는 편안해하고 누군가는 초조해하는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동네에 사는 김 아저씨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다니다 은퇴했습니다. 첫 주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소 보지 못한 아침 드라마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창업도 많이 한다던데. 아내도 한마디 보탭니다. 옆집 박 씨는 택시 운전 시작했다던데. 김 아저씨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쉬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찾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문턱이 높았습니다. 임금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김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은퇴했다고 말하면 그럼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이런 질문 뒤에는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시간이 아깝지 않나?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김 아저씨는 점점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아저씨와 같은 회사에서 은퇴한 이웃 정 아저씨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 아저씨는 매일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누군가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놀고 있어요. 평생 못 논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김 아저씨는 억지로 찾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 아저씨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쉬는 것을 나쁘게 여기게 됐을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또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회는 계속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편안히 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쉼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후 삶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진짜 자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노는 삶이 주는 뜻밖의 발견. 왜 어떤 사람은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활기차 보일까요? 똑같이 할 일 없이 지내는데도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생생해 보이는 차이는 뭘까요? 놀기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바쁜 사람보다 행복해 보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동네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작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박할머니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끼니도 대충 때웠습니다. 가족들은 역시 일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할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면 그냥 나가본다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걷다가 같은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새로 생긴 가게도 구경했습니다. 도서관에 들러 젊을 때 읽지 못한 책도 펼쳐봤습니다. 몇 달 더 지나자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할머니가 동네 소식통이 됐습니다. 누구누구네 집 공사 언제 끝나지? 누군가 물으면 박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 될 거야. 손주들이 놀러 오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바빠서 못 놀아준다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집 가는 걸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박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할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박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좋아. 사실 박할머니는 중요한 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를 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네 풍경, 바빠서 건성으로 넘겼던 이웃들과의 대화, 손주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 책 한 권 천천히 읽는 여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쁠 때는 사치라고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라는 걸. 더 놀라운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가게 할 때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는데 놀면서부터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잠도 잘 왔습니다. 박할머니를 보던 이웃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놀아볼까? 그 할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 할아버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노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놀면서 얻는 것들은 왜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됐을까요? 박할머니가 발견한 건 단순했습니다. 놀면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바쁠 때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놓쳤던 인생의 진짜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놀면서 얻는 여유, 놀면서 찾는 관계, 놀면서 회복되는 건강.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진짜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마음껏 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 속에서 뜻밖의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행복을 지탱하는 세 가지 조건.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놀 수 있을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쉬고 누군가는 불안해하는 차이는 뭘까요? 마음껏 놀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동네에 사는 최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둘 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둘 다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여유롭게 지냅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가끔 부인과 여행도 갑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줍니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은퇴하자마자 알바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최 할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든든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정 상태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적금과 부동산 수익까지 있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에 신경 썼습니다. 덕분에 65세인데도 30대처럼 활기찼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정이 안정되니 건강관리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니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더 오래 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몸도 건강하니 놀면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 할아버지를 보며 김 할아버지도 깨달았습니다. 아, 준비가 필요했구나.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는 계속 하되 몸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된다. 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마음껏 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첫째, 기본적인 재정 안정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적은 이자라도 나오는 적금,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건강한 몸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꾸준한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생활. 이런 기본기가 쌓이면 놀면서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편안한 마음입니다. 놀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여유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은퇴 후 삶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놀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노는 게 게으름이 아니다. 왜 우리는 놀고 있으면 미안해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쉴 때가 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어떤 사람은 위축되는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특별합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 좋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응, 여기 앉아 있으니 좋구나. 처음 이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실까? 할 일이 없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혼자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자신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뭐 하고 계세요?
물으면 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여기 계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심심하긴 뭐가 심심해.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공원의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에 꽃이 피는지, 어떤 새가 언제 날아오는지, 동네 강아지들 이름까지 다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걸 못 본다.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볼 수 있지. 할머니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직장인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쁘게 지나치는 것들을 천천히 관찰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과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놀고 싶어도 놀 수 없었어. 지금은 놀 수 있으니까 실컷 노는 거야. 할머니의 말이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놓쳤던 여유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습니다. 중년에는 자식들 때문에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놀기만 하면 되나 싶었는데 점점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은퇴하면 뭘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뭘 하긴 뭘 해? 놀면 되지. 평생 일만 했으니 놀 때도 됐잖아. 그런데 할머니의 놀이는 특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놀아보자. 할아버지도 공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뒤에는 할머니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놀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 쉴 때도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 맞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놀면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충분히 일한 사람에게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놀이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삶입니다. 바쁠 때는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의 놀이는 젊을 때의 놀이와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이 바탕이 되니까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놀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놀아도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노는 게 게으름이 아닌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찾지 마세요. 그냥 놀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진정한 여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평화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삶을 채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한 선택은 의외로 단순했다는 것.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노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은퇴 후의 놀이야말로 진정한 즐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는 마음껏 놀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여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는 게 게으름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은퇴 후 당신은 어떻게 놀고 싶으신지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의 작은 정성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